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폭격할 곳이 없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비공개 브리핑 이후 상원의원들은 갑자기 트럼프가 결국 지상군을 이란에 파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이미 열이틀째에 접어들었고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시장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면서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포위된 이란 지도부는 자국민들에게 시위 재개 시도를 가혹하게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모든 시위 참가자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르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백악관에서는 이란이 사실상 미국을 공격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선제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문명을 구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선제적인 발표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전쟁에 대한 입장은 점점 더 모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란 전쟁을 둘러싼 최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란에 대한 가장 대규모의 타격을 예고했고 아야톨라 정권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더 이상 겨냥할 목표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미군이 이미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곧바로 전쟁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가 직접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작전이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식 인사들은 백악관과 펜타곤 내부에서 언제 전투가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수요일의 전쟁이 인용하자면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이 작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자들은 최소한 앞으로 2주 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쟁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곧 끝날 것이라며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 곧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이 발언은 여러 중요한 사건 속에서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첫째로, 민주당 상원의원 미처드 블루멘탈은 백악관이 진행한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미군의 이란 파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블루멘탈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브리핑이 끝난 후 솔직히 말해서 상원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것보다 더 실망스럽고 화가 난 상태로 나왔습니다. 저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이 남았어요. 특히 그 대가에 대해요.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란 땅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군을 이란 땅에 배치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심각한 우려입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리 적에게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정보 제공과 아마도 다른 방법들로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도 이란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화요일에 미국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란은 배럴당 200달러 유가를 경고했고 곧 유가 하락도 예고했습니다. 유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란은 유조선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를 보여주듯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돌파 촉구에 응한 유조선 중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인들은 즉시 그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나중에 펜타곤에서는 미국군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군함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기뢰 설치에 사용된 16척의 기뢰 부설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뢰 설치를 위해 정보에 따르면 각각 2~3개의 기뢰를 실을 수 있는 소형 선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 중앙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제독은 미국군의 임무는 이란이 자신의 힘을 투사하고 해협에서 항해에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미군은 계속해서 이란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투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투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관된 중동의 경제 중심지와 은행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슬람공화국 군사지휘부 본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적은 우리에게 이 지역에 있는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 소유한 경제 중심지와 은행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겼습니다. 중동 국가의 주민들에게는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시설에서 1km 이내에 머무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공화국 중앙사령부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IBM, 엔브지아, 오러클이 중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와 사무실은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와 페르시아만의 여러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격의 정당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군 관계자는 이란이 훌륭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정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6주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란의 적대 행위는 중동과 미국의 경제 중심지와 은행,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외국은행들까지 전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47년 동안 저지른 죽음과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중앙군사지휘부, 즉 이란의 본부와 이란 해군은 이란의 테러리스트 꼭두각시들이 중동의 경제와 은행에 타격을 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Иран получил ядерное оружие. 중앙군사지휘부는 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все-таки 경제 중심지와 은행을 타격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이미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시작된 2월 28일부터 이란은 미국의 핵심 방어 시스템을 겨냥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말이죠. и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이란이 무장단체들을 통해 자주 이슬람공화국 지휘부가 머물던 호텔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지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요격기와 방공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주요 거점들을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슬람공화국 중앙군 사령부의 군인들이 이미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군 관계자들은 이란이 교훈을 얻었으며 이란이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возможностей, таких как перехват. 중심지와 은행 등을 겨냥해 이란은 방공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탄약을 소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조차도 이란군이 전술을 바꿨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중앙군사사령부는 이란이 전술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국은 이란이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경제 중심지와 은행들이 중동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레이더와 미국 군사통신 인프라는 엄격히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손상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위치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중앙사령부는 이란이 미군의 조정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방공망을 겨냥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테헤란은 쿠웨이트의 아리프잔 기지에 있는 3개의 레이더 센터와 은행을 타격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란이 이스라엘보다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바레인에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중앙군사사령부는 이란이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테헤란이 이웃 국가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인용하자면 이란 정권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바닥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승리에 대한 선언은 이슬람 공화국 중앙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 채널에서 알림벨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이 영상 설명의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동쪽에서 이슬람 공화국 사령부